이번 시간에는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구문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alter table로 테이블 구조를 변경해 보도록 하고요. drop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 구조를 삭제하고요. 테이블의 모든 로우를 제공하는 truncate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테이블명을 변경하는 rename이라는 구문을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는요, 데이터 딕셔너리와 데이터 딕셔너리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alter 테이블인데요. alter 테이블 명령문은 기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DDL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구조 변경은 컬럼의 추가, 삭제, 컬럼의 타입이나 길이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하고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alter 테이블로 컬럼 추가, 수정,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add column이라는 절을 사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게 되고요. modify column이라는 절을 사용해서 기존 컬럼을 수정합니다. drop column이라는 절을 사용해서 기존 컬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alter table add문은 기존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구문이 되겠고요. 새로운 컬럼은 테이블 맨 마지막에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add문은 테이블 맨 마지막 컬럼 쪽에 추가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미 이전에 추가해 놓은 로우가 존재한다면 그 로우에도 컬럼이 추가되지만 컬럼 값은 널로 입력된다라는 거. 자, alter 테이블 구문은 이렇게 됩니다. 자, alter 테이블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d 해서 column name, data type expression, column name, data type expression을 콤마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alter 테이블 emp01, emp01이라는 테이블을 저희가 한번, emp01이라는 테이블, 저희가 emp 테이블과 동일한 타입으로 만들었었죠. 이 테이블을 혹시 없으면 create 테이블에서 emp01 as죠. select asterisk from emp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그 emp01이라는 테이블을 수정하는데요. add 추가해라, job이라는 컬럼을 추가해라. 타입은 batch2 타입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lter 테이블을 변경하시오. emp01이란 테이블을 변경하시오 라는 거죠. 자, add 해라, 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job1이라는 컬럼을 추가하시오. job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job1이라는 컬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batch2 타입이고요. 사이즈는 9인. 그런 컬럼을 하나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문을 실행해서 한번 추가를 했는데요. 추가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emp01이죠? 01 쪽에 컬럼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job01이라는 거죠. job01이라는 컬럼이 추가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맨 마지막에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그 alter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컬럼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add라는 걸 이용해서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컬럼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컬럼을 추가를 했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depth0이라는 테이블에 문자 타입의 부서정 컬럼을 한번 추가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epth0이라는 테이블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혹시 없으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create 테이블 depth02 as select asterisk from depth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alter 테이블이죠. alter, 네, 테이블 어떻게 됩니까? 네, depth 02라는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자, add 하는데 어떤 거죠? 네, dmgr이라는 자, 칼럼명이고요. 칼럼 타입은 문자 타입이니까 막 캐릭터 2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여러분 적당하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네,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네. 자, 보시면 이제 DMGL이라는 칼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DMGL이라는 칼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DMG라는 칼럼을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자, 다음에는 기존 칼럼의 속성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alter 테이블에 modify라는 문을 이용해서 그러면 테이블에 이미 존재하는 칼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적어주시고요. modify,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네, 칼럼명, 데이터 타입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칼럼을 변경한다는 것은 칼럼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이나 크기, 기본값들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job이라는 칼럼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금 기존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전혀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들어간 타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급 칼럼을 최대 3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02라는 테이블에 job이라는 칼럼을 네, 사이즈를 늘리는 거죠. 네, 바차2의 사이즈를 늘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현재 네, emp 테이블의 job이라는 칼럼을 보게 되면 현재 9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er. 자, 테이블. 네. emp01이라는 테이블을 수정하시오라는 거죠. modify. 자, 수정해라. 어떻게 해요? job이라는 칼럼을 character 2의 30으로 사이즈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정을 해주고요. 네. 수정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 describe 명령 쓰셔도 되죠, 그죠? dsc 그 다음에 테이블명. 네. 자, 확인해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현재 테이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게 되면 네, job이 이렇게 30으로 그죠? 30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lter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modify를 통해서 칼럼명을 저희가 이제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depth0이라는 테이블의 부수정 칼럼을 숫자 타입으로 변경해 보시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문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 타입으로 변경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depth02라는 테이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depth02라는 테이블이죠.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DMGR 있고 현재 데이터가 없어요.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타입으로 변경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걸 이제 숫자 타입으로, 넘버 타입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alter 테이블 하면 되죠. alter 테이블. 그죠? 자, alter 테이블. 어떻게 돼요? depth 0, 예, 2라는 테이블이죠. 자, modify 수정하십시오. 라는 거죠. DMGR, 그죠? DMGR을 어떻게 해요? 넘버 타입으로 수정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depth0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epth0이라는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넘버로 수정이 되어 있는 거. 우리 마차로 넣었었죠? 마차인데 넘버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modify에서 저희가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테이블에 이미 존재하는 컬럼을 삭제하는 거는 바로, 네, 자,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drop 컬럼명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ter 테이블명, drop 컬럼, 자,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해당 컬럼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emp01이라는 테이블에서 직급 컬럼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alter 테이블 emp01 drop column drop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여기서 자, alter 테이블 변경해라. 자, emp01이란 테이블을 변경해라. drop 시켜라. 자, column 네, 어떤 거냐면 job이라는 컬럼을 drop 시켜라 라는 얘기죠. 자, 삭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자, EMP01이죠? EMP01 칼럼 쪽을 보시게 되면, 이 job이 지금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job 칼럼이 삭제되어 있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lter 테이블에서, 칼럼을 삭제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서정 칼럼 삭제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금방 한 것처럼, 네, 얼터에서 drop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set used 옵션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테이블에서 칼럼을 삭제하는 경우,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렇죠? 테이블에 저장된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몇만 건에 해당되는 자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테이블에 칼럼을 삭제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거고요. 칼럼을 삭제하는 동안에 다른 사용자가 해당 칼럼을 사용하려고 접근하게 되면, 네, 역시 이제 해당 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락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alter 테이블에서 set unused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칼럼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럼의 사용을 논리적으로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set unused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삭제하는 동안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set unused라는 걸 통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얘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네, 막아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set unused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실제로 칼럼을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락이 걸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때 사용되는 게 set unused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자, set unused 옵션으로 사용하게 되면, emp02 테이블에 job 컬럼을 논리적으로 이제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드랍해서 날릴 적에 데이터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몇만 건의 건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삭제하는 동안에 select라든가 insert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요, 락이 걸려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논리적으로만 막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lter 테이블 emp02 set unused job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빈도가 적은 시간은 실제적으로 삭제 작업을 진행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용 건수가 가장 적은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칼럼을 날려버리는 거죠. 드랍해서 unused 칼럼명을 적어주시면 해당 칼럼을 실제로 이제 삭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구조를 삭제하는 drop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drop 테이블문을 사용해서 기존 테이블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drop 테이블. 이거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한번 몇 번을 해봤는데요. 네.
자, 구문을 다시 한번 보면 drop 테이블 해서 테이블명 하면 해당 테이블을 제거해 주는 거죠. 예, 해당 테이블을 전체 삭제해 줍니다. 데이터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테이블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구문이 바로 drop이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학습할 때 사용이 많이 들었던 drop 테이블 emp0이라면 이 테이블을 드랍해서 삭제 시켜주는 거죠. 네. 뭐,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적에 사용하는 거, drop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truncate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테이블의 모든 로우를 제거하기 위한 명령으로 truncate죠. 이와 유사한 DML문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delete죠. delete from 테이블명이죠. 그런데 truncate와 delete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truncate, delete는 이제 DML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commit이라든가 롤백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truncate는 네, DML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truncate 하는 그 순간에 바로 commit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truncate 테이블명 하면 모든 로우를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truncate는 DML문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truncate는 DDL문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truncate. 자, 테이블명은 emp, 네, 저희가 02 테이블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p, truncate 테이블, emp 02가 되겠죠? 네, 이거를 실행하고요. 다음에 select from emp 02라고 해서 한번 결과를 보면, 네, 모든 로우가 다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테이블명을 변경하는 rename이라는 구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명령어로 rename이 제공이 되는데요. rename, old name, to new name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mp02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변경한다면 rename emp02 to te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테스트라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rename 어떻게 되죠? emp02라는 거를 test02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네, 실행한 이후에 한번 결과를 보면 이렇게 test02라는 테이블, 그쵸? 네, 02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p02가요. 자, 이렇게 rename을 통해서 테이블명을 바꿀 수 있다.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네. 자, 다음에는요, 데이터 딕셔너리와 데이터 딕셔너리 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테이블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 예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데이터 딕셔너리는 사용자가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 위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테이블로 사용자는 데이터 딕셔너리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러한 데이터 딕셔너리를 사용자가 조회해보면 시스템이 직접 관리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암호와 같은 귀여움만 보여줄 뿐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딕셔너리 원 테이블은 직접 조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딕셔너리와 데이터 딕셔너리 뷰를 보겠는데요. 의미 있는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라클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파생한 데이터 딕셔너리 뷰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딕셔너리 뷰는 접두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DBA 언더바 어쩌고 XXX. 자,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객체 등의 정보 조회. DBA는 모두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객체 등의 정보 조회를 위해 사용하고요. 자, all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신 계정 소유의 권한을 부여받은 객체 등에 관련 정보를 조회할 때 all 언더바 이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유저 언더바에 되어 있는 거는요,
자신의 계정이 소유한 객체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저 언더바 데이터 딕셔너리 한번 보도록 하죠. 접두어로 유저가 붙은 데이터 딕셔너리는 자신의 계정이 소유한 객체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유저가 붙은 데이터 딕셔너리 중에서 자신이 생성한 테이블이나 인덱스나 뷰 등과 같은 자신 계정 소유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유저 언더바 테이블 딕셔너리 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describe 명령어죠? DSC 명령어로 데이터 딕셔너리 뷰 유저 언더바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테이블 구조를 볼 적에 여기는 지금 구조가 이 디벨로퍼 쪽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SQL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DSC 해서 EMP라는 테이블의 구조,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EMP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필드명과 이제 타입들 나오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라는 데이터 딕셔너리 뷰를 한번 보겠는데요.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그 테이블 목록들이 쭉 나오죠. 테이블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이블에 관련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의 이제 필드 네임, 그죠? 필드 네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타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라는 거,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의 칼럼명하고 칼럼명과 그 칼럼에 대한 타입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딕셔너리 뷰. 자, 딕셔너리 뷰가 어떤 거죠? 자,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테이블을 데이터 이제 딕셔너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 시스템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딕셔너리 뷰 테이블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 데이터 딕셔너리 뷰는 현재 접속한 사용자 계정이 소유한 모든 테이블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 user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show user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how user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저는 누구예요? 현재 접속한 계정은 스캇입니다. 그죠? 현재 스캇 계정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의 이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칼럼들이 있었었죠? 그죠? 이 중에서 테이블의 이름을 알려주는 칼럼명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겁니까? 자, 딱 느낌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칼럼명에서 보면 테이블 언더바 네임, 그죠? 테이블 언더바 네임이라는 칼럼이 있죠? 자, 이 칼럼이 바로 이제 어떻게 돼요? 테이블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스캇 계정이 유저 했기 때문에 유저는 어떻게 돼? 해당 계정만 사용 가능한 테이블, 그죠? 유저 언더바는, 그죠? 우리 앞에 접두어들, 그죠? 이 중에서 유저 언더바는 자신의 계정이 소유한 객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스캇 계정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의 이름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elect, 그죠? select table 언더바 name 어디서부터요? from user 언더바 tables에서부터 가져와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테이블 목록이 나오죠? EMP01, 06, 05 쭉 나옵니다. 뭐 depth, 보너스, 이런 셀그레이드, 이런 스캇 계정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 툴 같은 경우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드라는 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 다 전부 다 이런
예,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뭐 이런 그 데이터 딕셔너리 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목록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데이터 딕셔너리 뷰에서 테이블 목록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all underbar data 딕셔너리는 사용자 계정이 소유한 객체는 자신의 소유면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자신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 소유의 테이블이나 시퀀스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오라클에서는요, 타 계정의 객체는 원천적으로 이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주면, 저희가 이제 권한 부여에 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네, 또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권한, 뭐 사용자 계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권한 부여하는 거는 또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게 되면 타 계정의 객체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l underbar data dictionary view는 현재 계정이 접근 가능한 객체, 즉 자신 계정의 소유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타 계정의 객체 등까지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ll underbar로 시작되는 데이터 딕셔너리 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계정이 접근 가능한 테이블의 정보를 조회하는 뷰가 바로 all underbar로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계정뿐만 아니라 타 계정 소유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그것까지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DSC 명령으로 이제 all underbar tables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네. DSC 하고요. describe all underbar tables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all underbar tables에서 네,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칼럼들이 있고요. 칼럼의 타입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테이블 언더바 네임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소유자가 누구냐? 오너라는 이런 네, 칼럼명도 보여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네임 한번 오너랑 테이블 네임스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select 네. owner 네, 소유자가 누구냐?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네임스 테이블 언더바 네임이죠. 자, from all 언더바 tables라는 네, 테이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캇 계정과 시스템 계정, 그 다음에 뭐 MDCS 계정 이런 등등등 이런 계정에서 또 접근을 허용한 그런 테이블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 계정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이제 원 소유인 스캇 계정의 테이블 목록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DBA 언더바로 시작하는 데이터 딕셔너리 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DBA 언더바 데이터 딕셔너리는 DBA가 접근 가능한 객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BA가 접근 불가능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객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 언더바나 올 언더바 달리 DBA 언더바 데이터 딕셔너리 뷰는 DBA 시스템 권한을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권한자만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DBA 언더바 테이블스 해서 네, 시스템 권한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혹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했던 그 패스워드 시스템 매니저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조회하시면은 시스템 권한의 테이블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학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lter 테이블이라는 거 했었죠? alter 테이블. 자, 테이블명 적어주시고요. 뭐, add, modify, 그 다음에 drop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의 칼럼들을 추가, 삭제, 변경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기타 이제 truncate라든가 drop 같은 그 명령어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네, drop 테이블 하게 되면 테이블을 전체를 이제 삭제해 주는 거고요. truncate를 통해서 row를 또한 삭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와 같은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